팔로워 2, 300명밖에 없다고 그 계정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비주얼도 탤런트도 안 된다, 본인의 특별한 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로우앤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Interest, Timing, Relationship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알려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마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그 영상은 여기에 느낌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인을 알리고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매출을 올리고 싶은 사장님들도 보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브랜드들을 위한 인스타그램 마케팅 영상도 올리니까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파도 같아요.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고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파도를 잘 타면은 쭉 올라가는 거고 캐치를 못하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파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파도를 잘 읽고 거기에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성장 속도는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잘 활용하는 4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거겠죠. 첫 번째는 트렌드를 빨리 파악해라 입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눠지나요? 피트니스가 될 수도 있겠고, 인테리어,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육아, 예술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죠. 이게 정해지셨다면 그와 관련된 계정을 많이 팔로우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카테고리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패션 관련 계정을 해요. 그러면 그런 패션 계정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랜드라든지 컨텐츠 종류라든지 그런 게 빨리 파악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입었던 데일리 룩을 쭉 한 영상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컨텐츠가 유행이다. 그러면 그거 해야죠. 사람들은 눈에 익숙한 거를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도 어떤 계정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비슷한 형태의 계정들도 생겨나고 같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계정이 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채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팔로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같이 이제 상생하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계정 하나 팔로우했을 때 그 밑에 그 계정이랑 비슷한 계정들을 쭉쭉 보여주게 돼요.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팔로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그 계정을 똑같이 카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행하는 아니면 인기가 많은 그 계정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들을 자기 걸로 승화시켜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라는 거예요. 밖에서 개가 짖네요. 또 이런 거는 꼭 본인 카테고리에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아도 돼요. 어쩌면은 그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신선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에서 유행하는 컨텐츠의 유형을 뷰티 쪽으로 가져와서 뷰티 컨텐츠로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유니크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몇 주 전에 유행하는 해시태그가 하나 있었어요. 해시태그 10year challenge 라고 미국에서 엄청 유행을 했어요. 연초에는 원래 이런 게 유행을 해요. 그래서 피트니스 관련이라든지 다이어트, 라이프스타일, 자기개발 그런 컨텐츠들이 이 시기에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 계정의 성향에 따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뷰티 관련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10년 전에 유행하던 화장 스타일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화장 스타일을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 패션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면 10년 전 그림이랑 지금이랑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비교하는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제 내일이면 2월달이 되는데 뭐가 유행하게 될까요? 그죠? 발렌타인데이가 있죠. 연애 관련 컨텐츠라든지 데이트 장소를 소개하는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솔로랑 관련된 웃긴 컨텐츠 이런 게 인기가 많아질 거예요. 분명히 이런 컨텐츠를 발빠르게 제작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생산을 하는 거죠. 분명히 다른 채널들도 특히 팔로워가 많은 인기 채널도 이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릴 거예요. 그럼 본인이 제작한 컨텐츠가 팔로워가 적어서 좋아요를 좀 적게 받더라도 인기 컨텐츠랑 연관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컨텐츠가 인기 컨텐츠가 되면 본인의 컨텐츠가 관련 컨텐츠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컨텐츠도 바이럴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게시물 업로드 시간입니다. 내 팔로워들 또는 타겟 어디언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게시물을 포스팅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육아 계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육아 컨텐츠의 타겟 어디언스는 누구죠? 당연히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겠죠. 그러면 언제 엄마들이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할까요? 애들 유치원 보내고 나서 아니면 애들 낮잠 잘 때
또는 밤에 애기들 재우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올려야지 내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겠죠. 그러면 패션은 어떨까요? 그거는 나이대라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20대에서 30대들이 패션에 관심이 많잖아요. 뭐 등하교 시간, 출퇴근 시간 가장 많이 볼 거고, 그리고 점심시간도 그렇겠죠? 그리고 자기 전에 좀 넓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뭐 K-pop 관련 해외 팔로워가 많은 그런 뭐 댄스 커버 계정이다. 그러면 자기 팔로워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를 찾아서 그 나라의 시차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컨텐츠를 올리더라도 어느 시간대에 올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에 따라서 받는 좋아요 수도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에게 노출 빈도수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라.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것을 보고 왜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리고 왜 팔로우를 하세요? 내 감성을 자극하거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 좋아요에 저절로 손이 가지 않나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생각들을 궁금해해요. 이건 그냥 본능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올려주는 계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을 때 이 사람이 좀 더 호감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뭐 물론 비현실적으로 이쁘거나 잘생기거나 하신 분들은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인기가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비주얼만 보고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면 연예인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일반인, 훈녀, 훈남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를 먹는지, 뭐를 입는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려면 진정성 있는 컨텐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캡션, 그리고 댓글들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는데요. 팔로워 수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게 팔로워 1000명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들과 오간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스타그램이 이 계정과 계정 사이의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의 왕래가 없으면 아무리 한쪽에 팔로우를 하고 있어도 게시물이 보여지는 수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팔로워 1000명보다 진성 팔로워 200~300명 있는 계정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팔로워 200~300명밖에 없다고 그 계정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200~300명의 팔로워가 내 팔로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200~300명의 팔로워에 또 다른 200~300명의 팔로워가 여러분의 팔로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팔로워의 계정이라고 해서 쉽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랑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계정들을 찾아서,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는 계정들을 찾아서 같이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 나름대로의 팔로워 커뮤니티가 작게라도 있을 거고, 나도 나만의 커뮤니티가 있을 건데 둘이 합쳐지면 그게 2배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은 컨텐츠 퀄리티에 집중해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알고리즘을 잘 알고 그거를 잘 이용한다고 해서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해도 컨텐츠가 별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사진을 잘 찍고 영상미가 돋보이는 컨텐츠 제작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뒷받침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 없이도 인스타그램에서 잘 되시는 분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언가의 재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던가, 예를 들어서 엄청 웃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글을 잘 쓰다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이런 게 탄탄한 사람들은 컨텐츠 퀄리티가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잘 파악하셔서 나는 어떤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비주얼인가, 아니면 나는 탤런트인가, 아니면 이 두 개의 저울질을 잘 하는 거죠. 이거는 아이돌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그룹에 있어도 춤이나 노래를 잘하는 멤버가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이쁘고 잘생긴 멤버가 있고, 또는 엄청나게 웃긴 멤버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은 뭐 탑스타가 되고 인기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나는 비주얼도 탤런트도 안 된다, 뭐 특출난 게 없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퍼스널 브랜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 내세울 게 없는데 무슨 퍼스널 브랜딩을 합니까?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퍼스널 브랜딩의 첫 번째 단계가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매일매일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자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갖고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뭔지를 찾고 극대화시키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특별한 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게 아니라 못 찾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얘기하는데 자꾸 퍼스널 브랜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이거든요.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자기를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인플루엔서가 되거나 사업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브랜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인스타그램에서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팁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제가 구독자는 느는데 댓글은 제자리인 것 같아요. 다들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